두 점을 각각 x축과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점 C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점 P가 어느 사분면에 위치한 점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므로 y의 좌표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a-2b는 0이 되고 b는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므로 1-b가 0이 되어야 하므로 b는 1이 되고 a는 2가 됩니다. A-2가 어디 있나? 그건 A-2B 아닌가요? 그런데 이 b가 2 곱하기 b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b가 1이라고 했으므로 a-2b는 a2와 같은 수입니다. B가 1이라고? B가 1이어서 B 빼줘도 똑같아요? 그거 빼준 건가요? b를 빼는 게 아니라 곱해주는 여기서 a-2b가 0이고 1-b가 0이 되어야 하므로 1-b가 0이 되려면 b가 1이 되어야 하므로 a-2b에서 b가 1이라고 했으므로 이 b에 b 자리에 1을 대입해 주어서 곱해주게 되면 a-2가 되므로 a의 값이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1,0, b는 0,8이 됩니다. 점 C는 5 플러스 2, b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므로 b의 제곱 플러스 1은 1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으므로 b의 제곱 플러스 1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y좌표값 자리에 0보다 큰 수가 나왔으므로 점 C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5 플러스 C의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 플러스 C는 0이 되므로 C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점 P, AB, C의 값은 AB의 값은 2 곱하기 1과 같으므로 AB의 값은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5가 되므로 점 P는 2,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점 P가 속해 있는 사분면은 제4사분면 위입니다. 이 문제는 두 점 A와 B가 있고 이 두 점은 각각 X축과 Y축 위의 점입니다. 이때 점 C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고 이때 점
P는 어느 사분면 위에 점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는 X축 위에 점이므로 X축 위에 점은 Y의 좌표가 0이 되므로 A-2B는 0이 됩니다. 이때 B는 Y축 위에 점이므로 X의 좌표가 0이 되므로 A-B도 0이 됩니다. 따라서 B는 1이 됩니다. 이때 A-2B에 B를 대입하여 계산해주게 되면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 0, B는 0, 8이 됩니다. 점 C에서 점 C는 점 C의 Y 좌표값은 B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네, B의 제곱 플러스 1은 2가 됩니다. 네,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했으므로 X의 좌표값은 무조건 0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5 플러스 C는 0이 되고 C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왜 5 플러스 C가 0이 돼야 돼? 그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은 X축과 Y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돼? 원점에 있는 점도 속하지 않게 되는데 일단 B의 제곱 플러스 1이 양수가 되었으므로 하나는 무조건 0이 돼야 하고 5 플러스 C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 P는 AB는 2 곱하기 1이 되고 C는 마이너스 5였으므로 P는 2, 마이너스 5가 되므로 제4사분면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림 1에서 손잡이에서 물체와 추가 매달린 곳의 거리는 Acm, Bcm라고 합니다. 그림 이때 접시 위에 물체와 추의 무게를 각각 Cg, Dg이라 합니다. 이때 그림 2에서 손잡이에서 물이 매달린 접시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는 접시에 바나나가 있는 건데 70g이 되고 추가 Xg이라 했을 때 손잡이에서 이 접시까지 떨어진 거리가 9cm가 되고 손잡이에서 추가 매달린 곳까지의 길이는 Ycm가 됩니다. 네,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D가 성립하게 되고 저울이 수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30g인 추를 달아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하면 손잡이에서 몇 c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는지 구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D와 같다는 걸 이용하여 Y 곱하기 X가 9 곱하기 70과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D랑 같아? 여기 때 양변을 곱하기 X분의 1 해주게 되면 Y는 X분의 630이 됩니다. 따라서 Y는 X분의 630을 해줘야 되고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30g의 추를 달아서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한다 했으므로 추대 Xg이라 한다고 했으므로 X가 30이 됩니다. X에 대입해주게 되면 30분의 630이 되고 이때 Y의 값은 21이 되므로
1cm가 됩니다. 문제를 다시. 이 문제는 손잡이에서 물체와 추가 매달린 곳의 거리를 각각 Acm, Bcm라고 합니다. 접시 위에 물체와 추의 무게는 Cg, Dg이라 합니다. 그림 2에서 손잡이에서 물체가 달린 곳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는 9cm가 되고 손잡이에서 추가 달린 거리는 ycm가 됩니다. 이때 이 물체는 70g이 되고 추는 xg이나 할 때 첫 번째 문제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30g의 추를 달아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하면 손잡이에서 몇 cm 떨어진 곳에 달아두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 1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림 1을 그림 1은 손잡이에서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가 Acm이고 손잡이에서 추까지 떨어진 길이가 Bcm가 됩니다. 이때 물체의 무게는 Cg이라고 추의 무게는 Dg이라 합니다. 그림 1에서 손잡이에서 물체의 추가 매달린 손잡이에서 물체가 있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Acm, 손잡이에서 추까지 걸린 길이를 Bcm라고 하였을 때 접시 위에 물체와 추의 무게를 각각 C와 D라고 하였을 때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D가 성립할 때 대저울을 수평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그림 2에서 그림 2를 보고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손잡이에서 9cm 떨어진 부분에 70g의 바나나가 있고 손잡이에서 ycm 떨어진 곳에 xg인 추가 있습니다. 이때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D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대저울이 수평이 되므로 y 곱하기 x는 90 곱하기 70과 같으므로 y는 x분의 630이 되므로 반비례의 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x 30g인 추를 달아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 손잡이에서 몇 cm 떨어진 곳에 매달아야 되는지 구할 수 있으므로 x에 30을 대입하여 구해주게 되면은 21cm 떨어진 곳에 매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대관람차의 어느 칸에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y라고 했을 때 x와 y의 관계 그래프를 위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다음 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A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50m가 되고 50m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가 50m이므로 A는 50이 됩니다. 대관람차는 출발한 지 B분 후에 두 바퀴를 돌다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위치는 5m가 되고 또 다음 5m가 되는 순간은 18분이 되고 또 그 다음 5m가 되는 순간은 6분 후이므로 B는 36이 됩니다. 미니가 대관람차에 탑승하였을 때 출발한 지 15분 후와
42분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의 차는 cm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15분이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5m가 됩니다. 이때 출발한 지 42분이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40이 되므로 40-15로 해줘 C의 값은 25가 되므로 50 플러스 60 플러스 25로 하여 111이 나왔으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11입니다. 문제는 대관람차에 어느 칸에서 출발한 x분의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를 y다 할 때 다음 x와 y 사이의 다음 그래프는 x와 y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a라고 하였고 이때 a는 50이 됩니다. b는 대관람차는 출발지 b분 후에 두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 하였고 두 바퀴의 처음 위치는 5m였고 이때 두 바퀴를 돌아서 오게 되면은 36분이 되므로 b는 36이 됩니다. c는 미니가 대관람차에 탑승했을 때 출발한 지 15분 후와 42분 후부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의 차를 cm를 할 때 먼저 15분 후는 15m가 되고 42분 후는 40m가 되므로 40-15다 25가 됩니다. 이때 A, B, C를 더해주게 되면 111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방비된 관계 Y는 X분의 K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곡선과 Y축,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점 중에 X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Y축 중에서 X, Y의 좌표값과 X의 좌표값 모두 정수인 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반비례 그래프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정수인 점의 개수. X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입니다. 두 개 다 정수여야 합니다. 아, 그 점의 좌표값. 네. 먼저 K의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X의 좌표가 -3, Y의 좌표가 4라는 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대입해서 구해주게 되면 K는 -12가 되고 Y는 X분의 -12가 됩니다. 두 곡선은 대칭이므로 제2사분면이나 제4사분면 한 곳에 X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하면은 개수가 나오므로 한쪽의 점의 개수만 구해줘도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두 곡선은 대칭이므로 한쪽 곡선 안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고 두는 대칭이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하여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하기 한쪽 곡선에 있는 점들의 곡선 안에 있는 곡선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있는 수들을 정수인 점의 개수를 다 구한 다음에 대칭이므로 그 점의 개수에 곱하기 2를 해준다. 네. 먼저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12는 이 곡선 위에 점이 되므로 곡선 안에 점이 돼야 하므로 12보다 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정수인 점의 개수가 있으므로 정수들만 구해주게 되고 총 11개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의 수가 안 되는 그 마이너스 1 이상의 수가 되면 유리수가 되므로 여기서는 정수인 점의 개수만 구하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1 이상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어떤 수가 돼?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세요. 유리수. 아니, 어떤 숫자가 있어? 마이너스 어떤 수들이요 좀? 마이너스 10분의 1이나 뭐 0도 있을 수 있겠죠? 0도 있고 근데 0은 돼, 안 돼? 음, 왜인데? 왜 안 되지? 그 여기 x축과 y축과 이 곡선 안의 부분들을 구해달라 했으므로 0이 되면 x축과 y축에 겹쳐지기 때문에 안 됨. 여기 x가 1일 때 저기서 11에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총 11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총 11개가 있는 건데 저기서 11개가 왜 2개가 아, 11개. x가 2일 때입니다.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6 역시 곡선 위의 점이므로 마이너스 6보다 큰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총 5개가 나오습니다. x가 3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
x가 4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x가 5일 때부터는 y가 정수가 아니게 되고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대분수로 바꿔주어 마이너스 2와 5분의 2가 되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x가 6일 때는 2보다 작은 수인 마이너스 1만 되고 x가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역시 모두 대분수 바꿔주면 자연수가 1이 나오게 되므로 모두 마이너스 1만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더해주게 되면 29가 나오게 되고 이쪽이 대칭이므로 곱하기 2가 하여 58개가 됩니다. 여기서 x가 7 이상의 수부터 대분수로 바꿔주었을 때 대분수로 바꿔주었을 때 1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 이상의 수가 안 나와서 전부 다 마이너스 1. 네. 대분수 바꿨을 때 자연수가 2가 없습니다. 문제 설명 한번. 문제는 반비례 관계인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문제 조건 퍼뜨리면 안 돼. 곡선과 x축, y축 위에 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있을 때 곡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 점 중에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좌표 x좌표 축과 y좌표 축과 곡선 위에 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x 좌표축이 뭐고 y 좌표축이 뭐야? y축과 x축과 곡선 위에 있는 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x는 마이너스 3과 y는 4라는 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y자리와 x자리에 각각 대입하여 k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주어진 좌표값을 왜 y는 x분의 k에 대입을 할 수가 있지? 여기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k인데 이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만 그려져 있으면은 그냥 아무 좌표값이나 다 대입할 수 있어? 왜 저 좌표값을 이용하고 k값을 구할 수가 있어?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x랑 y의 값 x와 y의 각각 값을 넣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 y 값 지금 주어진 건 따로 없잖아. 응. 근데 왜 마이너스 3,4는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쓴 거예요.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시되어 있는 근데 제시되어 있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지. 왜 저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곡선 안에 있는 곡선 안에 있는 거야? 곡선 위에 있는 거야? 곡선 위.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좌표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 그럼 뭐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라는 반비례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12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보다 큰 점들이 포함되므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총 11개입니다. 지금 말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점들 위치가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상에서? 이 곡선 위, 이 곡선 안에, 곡선 안이요? 근데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포함하는 저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어딘지? 뭘 말하는 건지? 곡선 안,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를 말하는 거야? 곡선 위에 있다니? 그럼 1, 마이너스 11, 1, 마이너스 10 모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그래프 말고 이 그래프보다 작아.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게 어느 몇 사분면에서 나타나는 점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2사분면에서 이렇게 짚고 있어? 4사분면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부터 하여 마이너스 1까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y 좌표. x가 1일 때 y 좌표값? 어느 부분에 저 점들이 위치를 하게 될까? 저 그래프 상에서 어디? 여기 그렇구나. x가 2일 때는 y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므로 마이너스 6보다 큰 수인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5개가 있고 x가 3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수가 되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x가 4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수가 되어야 하므로 2개가 있고 x가 5일 때부터는 y는 음의 유리수가 되므로 대분수로 바꿔주어 마이너스 2와 5분의 2로 바꿔주어 마이너스 2와 5분의 2보다 작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므로 총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작아? 네? 아니 큰 수. x가 6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수가 되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2이므로 총 1개가 있고 x가 7 이상일 때의 수들은 총 대분수의 자연수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므로 총 1개이므로 11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기 6을 해주어 29가 나왔으므로 제4분면 안에 있는 점들을 구했으므로 이 곡선은
대칭이 되므로 곱하기 2를 해주어서 58개가 점의 개수가 돼.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대칭이에요? 반비례 그래프는 3면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 뭐라고 하지? 크게 말로써 표현해서 원점. 마무리해주세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